반갑습니다. 김효일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주가가 내려갔다가 또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주가는 저희가 어떻게 컨트롤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장기 투자를 추천드리고, 또 우리가 주가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 투자자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다? 우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좋은 소식, 물론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겠지만 우버가 뭐를 했습니까? 드리즐리라는 회사를 인수한다고 발표가 났지요. 그러면 그 인수가 우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거죠. 이 드리즐리가 뭐 하는 거다? 드리즐리는 우버 이츠와 마찬가지로 핸드폰으로 똑딱똑딱 하면 어떻게 됩니까? 1시간 안에 술을 여러분들에게 배달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족발을 넣었는데 제가 지금 족발을 너무 먹고 싶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한국식으로 하면은 이런 족발을 시키고 참외술도 같이 시키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서양식으로 먹고 싶다 그러면 와인도 한번 시켜줄 수 있고 그런 느낌이겠지요. 이걸 보면 이 어플리케이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위스키, 와인, 여러분들 좋아하는 술 같은 거를 여기다가 핸드폰으로 똑딱똑딱 하면은 배달이 되는데, 요 지도를 보면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다 커버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이 주마다 이 50개가 넘는 주들이 각각 자기만의 법률,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배달이 되고 이게 허연 거는 배달이 안 된다. 즉 아직 확장할 게 많이 남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드리즐리는 무슨 기업인가? 일단 술을 배달시켜 준다는 그런 기업인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와 주류 소매점을 연결해주는 플랫폼 회사다. 소비자 뭡니까? 술 마시고 싶어 하는 사람, 집에서 시키고 있는 사람과 주류 소매점을 연결만 시켜주는 거예요. 술을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술을 창고에 넣어놓고 배달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연결만 해주고, 우버이츠나 도어대시처럼 배달하는 사람 연결하는 것도 없어. 그냥 주류 소매업자가 직접 고용을 해가지고 드리즐리는 그냥 웹사이트, 그냥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사진 같은 거, 술 사진 올려주고 가격 올려주고 몇 개 남았다, 얼마 남았다, 딱 보면 이제 그거죠. 인터넷 아마존 같은 팔고 싶은 거 올리면은 사는 사람이랑 연결만 해주는 그런 서비스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19년에 비해서 20년에는 시장 거래액이 350%가 상승을 했다는 거죠. 350%, 3배 반이 쫙 올랐는데, 근데 이제 구체적인 숫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 어제 100원을 벌었으면은 350원을 벌면은 이제 시장 거래액이 350 오른 거니까 실제로 얼만큼 정확한 구체적인 수치를 안 나온 상태에서 이게 350%라고 너무 좋아할 필요는 없다. 이건 차차 인수가 점점 이제 완료가 되면은 이게 350%가 얼마의 350%인지 우리도 또 알 수 있겠지요. 또 재밌는 사실이 뭐다? 17년에는 벤처 캐피탈 같은, 왜냐면 이 드리즐리는 상장 회사가 아니지요. 비상장 회사에서는 투자자들이 상장할 때까지 계속 투자를 하는데, 그때 투자를 했을 때 730억 밖에 안 됐어요, 기업 가치가. 근데 최근에 우버가 산 가격은 얼마다? 1조 1천억이다 거의. 그러니까 10배가 몇 년, 4, 5년 됐는데 4, 5년 사이에 10배가 넘게 올랐는데, 이거 조금 비싸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드리즐리는 뭐가 특별한데? 우버와는 다른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자, 3tier 규제가 있는데 이게 뭐냐? 이게 층 3개로 이제 주류 규제 시스템이 있는데, 자, 그거는 제가 조금 뒤에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고, 우버와 가장 큰 차이는 뭐다? 우버는 배송 과정에 참여를 하죠. 배달하고 싶은 사람도 매칭을 시켜주죠. 근데 드리즐리는 뭐다? 일절 참여가 없다. 배송 과정에는 소매점 너희가 알아서 하세요 하고, 기본적으로 20불, 2만원 이상 주문을 해야 되고 회당 5달러 5천원 정도 배달비를 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배달비는 드리즐리가 갖고 가는 게 아니고 소매점에서 가지고 가죠. 그러니까 즉 드리즐리는 배달로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죠. 뭘로 번다? 플랫폼 사용료. 야, 우리가 너 술 사진 같은 거 정보를 올려줄 테니까 너희는 한 달에 사용료만 내라. 물론 매출에 따라서 복잡성에 따라서 한 달에 10만원 내는 사람이 있을 거고, 엄청 큰 데다 그러면은 한 1000만원 정도 한 달에 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특별한 점은 소비자가 주문한 뒤에 1시간 내에 배송을 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술값에 마진을 붙이지 않는다. 여러분들 우버이츠나 배달음식 보시면 사실 가서 먹으면은 가격이 조금 달라요. 조금 더 싸죠. 이 드리즐리를 쓰는 거는 술값에 마진을 더 안 붙이고 직접 가서 산 가격이랑 핸드폰으로 주문한 가격이랑 똑같다. 그런 게 드리즐리의 특별한 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우리 주류 규제 시스템을 한번 얘기해 봤는데 이게 왜 특별한 것인가? 제 작은 지식으로는 예전에 이제 미국의
이제 주류를 완전히 법으로 금지할 때가 있었어요.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뭐 난리를 부리니까 나라에서 술 먹지 마 딱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점점 이제 술을 먹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규제가 생긴 게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이게 그래서 3tier라고 하는데, 생산자, 와인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생산자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서 도매업, 다 막 술, 와인 다 모아서 도매업자가 소매업자로 보내는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세 가지가 있죠. 근데 법에서는 어떻게 한다? 요 와인 농장이나 도매업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술 마시는 사람, 그 사람한테 바로 팔 수가 없어요. 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너무 막 술 막 마시면 안 되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소매업자만 술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 여러분들 아마존도 사실 이 술 배달에 열을 올렸죠. 근데 확장을 못하는 이유가 뭐다? 아마존이 여러분들 하시는 거 보시면은 쿠팡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물류센터가 엄청나게 큰 게 이제 뭐 큰 도시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배송도 가능하고 이런데, 이 규제가 어떤 규제가 있냐면은 이렇게 술을 보관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 법이 있대요. 그러니까 아마존도 빨리 배송도 안 되는 거지, 확장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게 드리즐리가 특별한 기업이고 도어대시나 우버이츠도 쉽게 따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시스템이 다르니까. 드리즐리는 배송 과정에 일절 참여하지 않고 철저히 소프트웨어 라이센싱만 집중한다. 이 말이 뭐냐? 배송 과정에 참여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소매업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맞죠? 소매업자만 배달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소매업자를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여러 가지 규제, 세금 내야 될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배달에 손도 안 대고 소매점, 술 파는 사람이 직접 배달하는 사람 고용해서 배달을 시킨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성장을 할 수 있었다. 그게 바로 뭐다? 창업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규제 검토를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였다. 즉, 이 50개가 넘는 미국 주에서 그 주마다의 규제를 확인하고 적법하게 비즈니스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버가 원하는 거였죠. 왜냐? 우버는 그럴 시간이 없지.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법을 만드는 법안 관련자들과 얘기를 할 시간이 없다 이거야. 그거를 돈으로 그냥 샀다 이 말이죠. 아마존이 진출하더라도 규제 문제로 결코 자신을 앞지르지 못할 것. 그만큼 이 규제가 복잡하고 돈이 많다고 빨리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럼 우버는 왜 드리즐리를 샀는가? 이 바로 딜리버리의 새로운 마켓 확장이죠. 왜냐? 우리 우버는 다 배달시켜 줄 수 있다. 음식부터 해서 약도 배달되고 시장도 봐주고 다 할 수 있는데 술도 배달해 주겠다. 새로운 마켓을 확장을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경쟁자와의 차별성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 배달은 너무 경쟁이 치열해요. 여러분들 도어대시도 마찬가지고 다른 유럽에도 마찬가지지만 배달하려면 막 돈을 뿌립니다. 쿠폰도 뿌리고 2만원 3만원 주고 우리 거 시켜라 하는데, 이때 야, 우리는 술도 시킬 수 있다. 술 좋아하는 사람 어디로 모여라? 우버이츠로 모여라. 족발 먹을 때 술 한잔 할 수 있잖아. 아니면 와인 한 잔, 보드카, 위스키, 그런 거를 우버이츠에서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도어대시 대신에 우버이츠를 사용할 수 있는 큰 이유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걸리는 규제 문제를 빨리 해결했다. 노하우 습득이다. 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주마다 보면 미국 가시면은 주마다 시스템이 다 다르죠. 한국처럼 하나로 다 되는 게 아니고 법이 다 달라. 법도 다르고 규제도 다르고,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술이 뭡니까? 술은 미성년자가 살 수가 없죠. 거기 이제 신분증 확인한 것도, 신분증도 주마다 다 달라. 면허증도 다 다르고, 그거를 주마다 다 확인해 가지고 어떤 거를 확인해야 될 것인가, 그 규제도 어떻게 다른 것인가, 규제도 다르면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그거를 드리즐리는 이미 다 해놨잖아. 다 해놓고 우버가 생각해보기를, 야, 우리가 새로 들어가서 새로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보다 그냥 돈 많이 주고 빨리 사는 게 더 낫겠다. 어차피 우리는 이만큼 음식 배달 시킨 사람 이만큼 있으니까 조금 비싸게 사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겠지요. 그리고 또 주류 소매상과의 네트워크 확보. 술을 아무 데서나 팔 수가 없죠. 파는 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이게 또 많이 있는 것도 아니야. 드리즐리는 이 주류 소매상과의 네트워크가 다 확보되어 있죠. 확보가 되어 있다는 말은 거기 사람들이 플랫폼을 쓰고 자기 창고에 맥주가 얼만큼 있고 소주가 얼만큼 있고 와인이 얼만큼 있고 이미 다 있고, 소매상 입장에서 우버가 돈을 퍼주지 않는 이상은 우버한테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술 마실 사람은 드리즐리를 이용해서 잘 사고 있고. 근데 이제 우버가 그걸 알고, 야,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드리즐리랑 경쟁하는 것보다
그냥 사는 게 낫겠다. 드리즐리를 비싸게라도. 그래서 아마 사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뭐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도 우버이츠를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소비자를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그 사람들이 쓰는 데이터, 이 사람은 맥주를 좋아하나 아니면 이 사람은 와인을 좋아하나 레드 와인인가 화이트 와인인가 뭐 그런 데이터, 사람들의 선호도에 맞는 거를 추천할 수가 있죠. 그런 데이터도 아마 가격에, 그 비싼 가격에 포함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들이 몇 개 있죠. 인터넷에 보면은 1조 1천억이란 가격 자체가 드리즐리가 실제로 돈 버는 거에 비하면은 엄청난 거라고 합니다. 엄청난 거. 왜냐면 5년 전에는 730억밖에 안 했는데 뭐 5년 안에 뭐 10배 넘게 큰 게 말이 안 되죠, 솔직히. 그 회사가 돈 버는 거, 얼만큼 버는가 거기에 집중한 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경쟁자들이 이게 막 드리즐리한테 이제 입찰할 때 돈을 엄청 막 올렸겠죠. 거기에 또 이제 재밌는 사실이 뭐 있냐. 이 1조 1천억 중에 90%를 주식으로 샀답니다. 10%만 현금. 그러니까 이 사실을 보고 제 생각에 여러분들이 드리즐리의 창업자다, 1번 참여한 경쟁자들이 제 생각에 도어대시도 아마 조금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만약에 들어가 있었다면은 이 여러 참여한 경쟁자들 중에 경쟁자들과 비교했을 때는 우버가 제일 잘할 것 같다. 다른 회사도 있지만 우버가 잘 확장을 해서 내가 90% 받는 주식의 가격을 뻥튀기 시켜줄 거다. 주식이 미래에도 계속 꾸준히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깔려 있다는 얘기죠. 안 그랬으면 그냥 100% 현금으로 받고 그냥 1조 받고 치우면 되는 겁니다. 즉 뭐다? 드리즐리가 생각했을 때 우버가 뭐 잘 나가겠다, 뭐 그런 걸 한번 느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뭐다? 우버이츠만 써야 할 이유가 생겼다. 왜? 술 한잔 할 때는 우버이츠가 셀렉션, 여러 가지 선택지가 많으니까 우버이츠로 갈아타자. 그리고 또 뭐다? 우버 입장에서는 새로운 매출을 만들 수 있다. 어느 정도 매출에 영향을 미칠지는 차차 시간이 지나가야 알 수 있겠지만 일단은 뭐 새로운 거를 만들 수 있다는 거는 좋은 사실입니다. 세 번째 뭐다? 드리즐리 가격이 약간 뭐 1조 1천억이면 조금 비싼 감이 있지만 시너지를 잘 찾아야 되겠죠. 시너지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뭐 족발을 시킬 때 옆에 뭐다? 참이슬도 추천으로 한번 띄워주고 뭐 이런 거. 또 여러분들이 또 뭐 다른 거 뭐 좀 약간 서양식으로 먹으면은 야 뭐 레드 와인 어떻습니까 하고 추천에 올려줄 수 있다는 그런 시너지, 그런 게 아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뭡니까? 규제는 여전히 과제다.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연결할지 고민입니다. 왜? 이 드리즐리는 이때까지 배달을 안 했어요. 왜냐? 배달을 하게 되면은 하는 순간부터 주류 소매점이 되어야 되니까. 근데 우버의 강점은 뭐다? 엄청난 드라이버가 있다는 사실인데, 이 드라이버를 어떻게 술 배달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규제 이런 걸 타파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마 고민이겠지요. 이런 게 아마 숙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는 뭐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드리즐리가 100% 내가 돈 먹고 나가겠다 그랬으면은 100% 현금만 받고 나가면 되는데, 우버 주식을 90% 받았다는 거는 이 경쟁자들과 비교를 했을 때, 야, 우리가 도어대시 뭐 그룹허브 다른 데보다는 야 우버가 더 잘 나가지 않겠냐, 우버가 잘 나가니까 90% 받고 10%만 올랐어도 1조라면은 1000억 원이 뻥튀기 되는 건데, 우버가 내 생각에는 내가 이 배달업을 해보니까 우버가 잘할 것 같다, 뭐 이런 거를 우리가 한번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주가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기업에 집중하자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